십이 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 시간에 겁살, 제살, 천살까지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거나 정립을 하실 때 이게 이 개념이 딱 명확하게 안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12운성하고 같이 연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12운성의 개념이 그대로 이제 12신살에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겁재천지죠, 그렇죠? 지살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12신살의 그 효용이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도 뭐 안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거 위주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명리를 보는 관법들이 천차만별, 천양지차인데 제가 생각하는 12신살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걸 메인으로 쓸 거는 아니고 양념에, 조미료에 이러한 요소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쓰신다라고 하면 훨씬 사주 해석이나 통변에 풍미가 있다.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살은 이제 개념이 명칭이 이제 지가 보통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겁살, 천살, 제살이면 12운성으로 따지면 절지, 태지, 양지였단 말이에요. 양지. 그러니까 양지를 천살이라 하고 이 양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엄마 뱃속에 그 양중지 태아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뭔가 안에서 보호받고. 그러니까 생명체인 건 맞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세상 밖으로 나와서 뭔가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출발을 하는 그거는 이렇게 이제 내가 태아로 생명체로 나와서부터인 거지. 그래서 결국 지지라고 하는 거는 삼합운동을 한다. 그게 다 궁극적으로 생지, 왕지, 묘지의 삼합운동을 하는데 이건 이제 연지 중심의 기준점을 가졌을 때는 지살이 생의 모습을 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죠?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출발하고 아니 그냥 그 모습이 이게 병화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해가 이게 12운성으로 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병화가 떠오르는 현상인 거예요. 떠오르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움직여야 되겠지. 움직여. 그러니까 아침에 인시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인월을 생각해 보시라고. 인월은 농부들이 겨울 농한기를 지나고 어때요? 새로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하고 계획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아침에도 인시에 일어나면 인시에 밖에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 어느 계절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인시가 되면 뭔가 하루 일과를 궁리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출하는 이러한 기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들이 내가 만약에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인호술 항상 지장화 운동을 한다 그랬죠. 생황묘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다 이게 똑같이 어떤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인사신해, 인신사해에 걸리는 에너지들이다. 그러니까 지지 12글자가 있으면 크게 이거를 그래서 사생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생지, 그러니까 사생지, 아니면 사생지, 그리고 좌우묘인은 사왕지, 그리고 진술충미는 사묘지, 사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카테고리를 생지, 왕지, 묘지로 나눈다. 그래서 봄의 계절의 출발, 여름의 계절의 출발, 가을의 계절의 출발, 그리고 겨울의 계절의 출발. 뭔가 계절에서도 그 계절을 새롭게 막
열어나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희망에 차 있을 거고, 구상을 할 거고, 계획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에너지는 어때요? 불안정하겠지. 내가 이게 완전히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싹으로 막 그 태양빛의 그 처음 빛으로 출발하려고 하니까 희망차고 미래를 지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12운성에서는 뭐라 그런다? 여기다 한 글자를 더 붙여가지고, 장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생지. 예. 그러니까 장생은 어린아이인 거고, 앞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가겠지만, 그러한 꿈과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성인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지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 병화 기준으로 따지면, 인오가 있겠지. 예, 인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왕지를 그 12신살에서는 예, 장성지라고 한다. 장성기란 한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운성에서 장생을 후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항상 이게 어떤 연지로 있던 내가 월지로 있던 일지로 있던 그 운동성이 생왕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왕묘라고 하는 거는 인으로 내가 출발해서 오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어떤 내 의도 인이 출발한 인이 의도하고 있는 화운동을 뭔가 결실을 보고 어떤 확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그 모습의 한 사이클을 마치고 하는 다 그래서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가 그런 형태의 운동성들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각각의 운동성으로 이렇게 세로로 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제 계절의 요인으로 가로로 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묘가 이걸 그냥 오행으로 보면 목이다, 양목이다, 음목이다, 가불이.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가불로 그냥 이렇게 목이다, 음목이다, 양목이다 이런데 지지로 떨어지면 여기에다가 12운성 붙이고 12신살 붙이고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건 또 운동성으로는 인호술 운동을 하고 이거는 해묘미 운동을 하고 같은 듯 다른 이런 운동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살이라고 하는 건 스타트, 출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다 키워드예요. 키워드야.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내 사주팔자에 이게 다 인신사회가 천간에는 안 있으니까 지지로 연, 월, 일, 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 일, 연, 월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글자들로만 만약에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일간이 어떤 에너지인가를 고려치 않고 그냥 일간 에너지를 빼고라도 내가 이를테면 인연에 해월에 해일에 사시다. 천간 글자가 없어도 이 사람 참 파란만장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 생하려고만 에너지만 돼 있잖아. 딱 인생의 단계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역마성이 많다. 움직임이 많다 이러는 거예요. 뭔가 시작은 잘하겠지.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시작이 있으면 그게 결과로 펼쳐져야 되고 또 그게 어떤 마무리 짓는 조절하고 가다듬고 매개하고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진술축미가 각각 계절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글자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지에서 이렇게 매칭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에너지로 이렇게 쏠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사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뭔가 시작하거나 출발하거나 뜸을 들이지 않겠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면 즉각하고 움직이고 이사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일간에다가 십성을 붙이면 어때요? 그 어떤 재성이 되냐 관성이 되냐 내가 직업이나 그게 육친이나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성향을 띈다라는 거지. 네, 그런 성향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팔자를 받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다 이제 12신살의 개념을 이제 좀 개운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뭐 더 붙인다라고 하면 뭐 흔히들 그냥 뭐 이렇게 뭐 선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홍보를 하거나 왜냐하면 장생이라는 건 예전에도 애 태어나면 어땠어요? 이렇게
예, 금줄 같은 거 이렇게 물론 그게 무슨 뭐 현대 의학적으로 뭐 잡기나 무슨 바이러스 이런 거를 차단하는 이런 효과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걸 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애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막 어디 업동이라는 얘기도 있잖아, 안 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강한데 아직은 성인까지 된 정도는 아닌 거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런 신사회 이런 에너지들이 이런 사주 내에서도 이런 흐름을 가지면 만약에 내가 인을 가지고 있는데 오의 연결인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술의 연결인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출발해서 시작해서 스타트해서 뭔가 이 화운동의 결실을 보고 그 결실을 뭐 이렇게 내가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토자리고 화계자리고 인묘자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또 종교성, 예술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어떤 내가 사물을 보고 일을 보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삼합운동성에서는 화운동이 확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에너지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인년에 뭐 예를 들어서 5월에 뭐 술일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가 뭐 또 다시 인이라든지 그럼 이 사람은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십성들의 아니면 오행의 구분이 된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인생의 흐름 자체가 특별하게 화운동의 궤적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초년에 배웠던 경험이나 초년에 배웠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으로, 직업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아니 팔자 보는 게 크게 단순하게 보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근데 중간에 그런 화운동이 반대되는 바뀌는 막 수운동이 들어가 있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윗단계 그룹, 뭐 아랫단계 그룹 그런 에너지들이 섞여 있으면 인생이 조금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막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지의 운동성으로 본다. 지지의 운동성. 그래서 이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는 물질운동, 현실운동, 현상운동, 실질운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성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살이 한 바퀴를 돌면 그 역마를 만나죠. 역마. 역마. 그래서 뭔가 지살은 처음 농부가 그렇죠? 예를 들어 인이면 요렇게 그 반대그룹의 지살을 충하는 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역마 같은 경우는 움직임에 그러니까 이런 지살이나 역마나 이런 거는 11신살 중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뭔가 시작을 하는 에너지, 출발하려고 하는 에너지. 근데 이런 역마하고 신이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움직이고 이거를 만약에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 말이거든요. 어떤 그 진영을 끌어가는 움직여 나가는 시작을 해 나가는 어떤 그 전쟁에서 쓰이는 그런 무기 말 같은 거 이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역마 기운하고 만나면 이렇게 어떤 변화나 변동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이제 잘못 쓰이고 지나치게 쓰이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속 없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세상의 이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에너지들을 뭐 이게 역마살이다 해가지고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역마할 때 얘기하겠지만 근데 요즘은 역마라고 하는 거는 역마성이 있거나 지살 기운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그렇죠? 외부적인 어떤 활발한 활동을 한다든지 왜? 과거에 비해서는 시대가 달라졌고 이렇게 움직일수록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거지. 단 대신에 어때요? 동분서주하게 되는 이런 성향이 있겠지. 만약에 내가 지지에서 역마성분이나 지살 성분이
연명 기준으로 배우자성이다 아니면 관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업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업을 놓기가 많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슨 외교관, 응? 이런 거는 어디 한 자리에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자녀가 뭐 적성, 직업 적성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그런 게 맞는 거지. 그런 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 개념을 삼아서 이렇게 하면 돼. 거기에 뭐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냥 그 12신살만 가지고도 관명의 관법의 주류를 삼았기 때문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착오가 없다. 단 대신에 이제 지사라고 역마하고 조금 다른 개념은 뭐냐면 지사는 지살은 시작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에서 그렇죠? 오에서 미를 거쳐서 신이 이렇게 충하는 거란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목화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역마의 자리가 오면 뭔가 이렇게 알곡이 좀 찼어. 그러니까 이는 내가 빈털터리로 처음 북리에서 시작하는 에너지라고 하면 역마에는 이렇게 묘진 사오미 해가지고 뭔가 목화의 아니면 생장의 이런 과정이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결실로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그러니까 뭔가 음양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밀물하고 썰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뭐 사람으로 놓고 보면 그냥 따뜻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기후 변동이 없이 이러면 좋겠지. 추운 거보다는 따뜻한 게 나으니까. 근데 자연이나 생명의 입장에서는 그런 음양의 에너지들이 교류가 돼야, 그렇죠? 뭔가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결실도 열매도 맺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밀물 썰물도 그 조수간만의 들고남이 있으면서 생명체도 새로워지는 거고 어떤 그 유지가 되는 이렇듯이 이런 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충의 관계거든요. 충의 관계. 예. 그러니까 기운 에너지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 작용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팔자 내에서도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나중에 형충해압 할 때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걸리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를테면 뭐 망신하고 겁살이 충한다든지, 이렇게 지살하고 역마가 충한다든지, 지살하고 역마의 충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겁살하고 망신의 충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살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겁재천지 그 다음에 무슨 살이에요? 연살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역, 육화.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역, 육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제 도화라고 얘기를 하지. 도화살이라고. 연살이라고도 하고 도화살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살은 뭐예요? 그냥 내 그룹에 내가 태어난 그룹의 생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내 운동성에 만약에 내가 인호술련이라고 한 인, 신자진념 신 그런데 연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밑에 그룹에 만약에 인호술이다 그러면 인호술을 생하는 건 목이 되고 밑에 그룹이니까 밑에 그룹의 가운데 글자 가운데 글자 생하는 글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호술 기준 뭐 신자진도 되고 인호술도 되고 인호술 기준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생하는 거니까 뭐가 돼요? 묘가 되겠지. 묘. 그래서 다 신자진은 수니까 금이잖아요, 그죠? 유가 도화 연살이 되고 그다음에 사유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이니까. 이거는 토가 원래는 빠지니까 화생금인 거야, 사실은. 원래 오행상으로는 화극금인데 계절상의 이치로는 토라고 하는 계절이 없기 때문에 토는 이미 계절 사이사이로 녹아들었기 때문에 화생금이라는 거예요. 화생금. 여름이 가을을 생한다라는 거지.
봄이 여름을 생하고 여름이 가을을 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오가 되는 거지. 오가. 예. 그리고 해묘미가 되면 해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가 되지. 수.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좌우묘유에 걸리는 게 도화다. 근데 좌우묘유는 뭐가 돼 있어요? 이게 왕지가 되지. 왕지. 그렇죠? 왕지. 그러니까 내가 인띠나 옷띠나 술띠라고 하더라도 다 인호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통칭해서 이렇게 생년지지가 있는 사람들이 오가 있으면 다 도화라고 얘기를 해요. 묘가 뭐 오가 있어도 도화, 인에 묘가 있어도 도화. 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더 이렇게 살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장성의 띠다. 장성의 띠다. 근데 그 장성의 띠가 도화가 있으면 지지에 좌우묘에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나중에 아까 인신사에는 사명에도 걸리고 충에도 걸리고 이런 에너지가 있고 좌우묘에는 어떤 자묘의 팔에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또 걸려요. 근데 어쨌든 이 왕지라는 거는 그 에너지가 가장 본연의 기를 물질로 드러내가지고 만약에 목이다라고 하면 천간의 갑은 이렇게 갑을하고 인묘가 있는데 목의 에너지의 기적인 측면에 처음 출발을 스타트를 이루는 게 갑의 의미인 거고 목의 에너지의 물질적인 거에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루는 게 묘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천간은 어떤 형이상학전 기의 의미. 그러니까 마치 어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봄이 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봄 바람이 좀 다르잖아. 느낌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하면 뭔가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아도 이게 대지가 조금 이렇게 습하고 축축해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 이 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좌우묘유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그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왕지는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이니까 뭔가 다른 에너지를 이렇게 뭐 목의 중심이 묘면 화의 중심이 오라고 하는 거를 지지로는 이게 생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목의 운동성의 에너지가 가장 잘 이루어진 게 묘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운성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런 에너지는 그 전에 갑이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을로 이렇게 바뀌고, 오라고 하는 에너지는 병이라는 에너지가 기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 가지고 정으로 바뀌고, 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경에서 이렇게 신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글자들은 각 계절의 중심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런 에너지들의 변동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혼잡되어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왕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나 자신을 갈고 닦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 쓰였을 때. 그게 뭘로 들어오냐면 이게 복숭아 꽃같이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나의 끼나 나의 특징이나 나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유감 없이 유루 없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게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글자들이 각각의 팔자 내에서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흉작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각각의 에너지들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생황묘의 그 왕지의 에너지로 이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타인들과 타자와 대비되는 내 능력이 되거나 기회가 되거나 어떤 기술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썼을 때는 이 부분들이 말 그대로 나 자신의 끼를 한껏 드러내주는. 아니 봄에 복숭아꽃이 이렇게 얼마나 사람의 춘심을 자극을 하고 움직이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 게 없는 것보다는 이러한 내 재주 재능을 남들한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다 좌우묘이라는 건 계절의 중심이니까. 예를 들어 묘라고 하면